지지선은 최저가가 54,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5만 원 초반대, 4천 초반대까지, 5만 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5만 1,000원 정도로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반등인데 사실 이제 어제 대량 거래량이 나면서 밑꼬리를 달고 화요일 날 지금 어제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하면서 모양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87,000원 정도 찍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이런 모양의 반등이 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밀리는 구간까지 좀 참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가격대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6만 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찍었던 87,000원 여기가 지금 이제 저항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87,000원, 지지선 6만 원, 2차 목표 가격은 99,000원까지인데 아마 이 87,000원 넘어갈 때 조금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99,000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목표 가격 9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99,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닉스 28,000원에서 40%. 사실 위닉스를 작년 가을 정도에 선취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올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충분히 많죠. 예. 제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테마 자체가 이제 묻혀버렸죠. 3월달에. 사실 이 그 공기청정과 관련된 부분 혹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3월달에 코로나19 없었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월달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원래 중국이 3월달부터 친환경 정책이 이제 법제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든지 공기 관련된 청정도를 이제 법으로 완전히 법제화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려는 찰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좀 딜레이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가 이번 3월달에 형성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위쪽에 28,000원대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좀 형성됐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접근을 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으셨고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6,650원 저점 찍었던 여기를 지지선 좀 보고요.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모양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좀 보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2차 상승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고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 그러니까 28,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스 23,50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개인분들이 한때 거래를 참 많이 하셨던 종목이죠. 네, 한때 좀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뜸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 그쵸. 이유는 이제 작년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벗어나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2월 달 이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던 종목이고 고점을 만든 이후에 이번 코로나19에서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19,8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야 모양이 좋다 했는데 사실 여기를 이탈하면서부터 아래쪽 하방으로 좀 크게 열려있는 모습을 좀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자리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큰 폭의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받아서 나왔고 아래쪽에 9,550원 지지선인데 이 종목은 이제 위쪽에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좀 잘 그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8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서 조금 견뎌보겠다고 하면 2차 목표 가격은 2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루 여기도 사실 뭐 무슨 전염병 관련 이슈만 나오면 동물이건 뭐 사람이건 맨날 얘기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이제 상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 테마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올랐는데 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이제 테마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파루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좀 보시면은 올 초에 굉장히 큰 폭을 뛰었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뛰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산을 못하면 제가 이제 급락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정도 시세를 주고 난 뒤에
그대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사실 급락을 좀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 1395원이 별로 강하진 않았거든요. 여기를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줬는데 이제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이제 28%, 29% 아마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내일 갭상이 들어왔을 때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한 3,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놓으시고 만약에 내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내일 갭상을 해서 여기 근처에 붙으면 1차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청산하지 않으시면은 또 이 테마가 들어왔을 때 못하면 아시겠지만 한번 고점을 만든 이후에 또 상당 기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을 했을 때 3,800원 꼭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오면은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루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이 좀 있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호재성으로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략들 하나 주셨습니다. 한진칼도 여쭤볼게요. 65,200원에 비중 20%. 사실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지배구조 개편 이슈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지분 관련 이슈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강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피를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지금 고가권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어떤 펀더멘탈이 받쳐준 종목이 아니면 고점을 넘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는 있지만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으면은 매수를 아래쪽에서 굉장히 좀 잘 하셨다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이제 65,2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89,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십시오. 일단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매수 가격을 일단 지지선으로 놓으시는데 89,000원에서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이 고점 돌파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그렇게 고점 돌파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보통 어떤 기술적이나 테마나 어떤 단기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보통 이제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이제 목표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고 89,000원에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여기를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나머지 물량도 그 근처에서 다 청산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갑니다. 여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게 매각 이슈가 있고 오늘 보니까 그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냈더라고요. 중국 쪽에는 이제 승인이 났대요. HDC 쪽과 아시아나항공 개편에서 이제 노선 같은 부분. 근데 이제 주가는 참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업황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항공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매각 이슈까지 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발채무도 많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인수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수들이 주가에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이나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섹터 자체도 어려운데 매각 이슈까지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 외환에 지금 사실 자리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딱 들어와 있는 요 3,665원인데 오늘 한번 찍었던 3,900원 자리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고점에 지금 저항선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을 좀 강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내외적인 매각 이슈로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각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소멸되거나 혹은 안 좋은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시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티는 자리에서 사실은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출구 전략을 좀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가격대에 나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보는 전략인데 3,900원 일단 돌파 여부를 좀 보십시오. 3,900원 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3,9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고 뭐 매각 이슈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어느 정도 주가에 탄력이 좀 붙으면 위쪽에 5,6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부분 또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0원대까지 기다리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지금 3,900원 이번에 돌파를 하고 5,600원 정도에 붙으면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떠한 호재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이주환 전문위원이 어지간해서는 종목 교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